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지금 전주지검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특혜 채용, 그리고 그 과정에 문다혜 씨 이런 수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라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련 보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공판전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판전 증인신문. 지금 검찰이 지금 그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신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모 씨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는데 이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돕는데 아주 키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의 신모 행정관, 지금 조국당의 당직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당에 가 있어요. 이게 수상하죠. 자, 이 신 씨에 대해서 공판전 증인신문에 출석하라고 하면서 같이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대표, 조현옥 전 문재인 정권의 인사수석 등 4명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자, 이 증인신문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 절차는 뭐냐?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나 또는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이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 기일 열리기 전에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 공판전 증인신문은 왜 열릴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검수완박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수완박. 자, 그래서 검수완박 시스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재판부가 어떤 우려를 하느냐면요. 수사검사들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제가 되고 공판 검사만 남게 되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재판도 늘어지게 된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의 대북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서 이 지연 전술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공판전 증인신문에 나오라. 공판전 증인신문은 거기서 한 말은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을 갑자기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해 버리면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연된다. 이 지연 전술을 쓸 때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전 증인신문에 나오게 되면 판사 앞에서 한 어떤 그 진술이 아니고 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지연 전술을 막아내는 또 다른 형태의 이게 현상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검수완박 이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어떤 관련 이 자료들을 검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게 이제 검수완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어서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재판 단계에서 부인해 버리면은 피신 조서는 무용지물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게 증거 부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검사가 사라지고 공판 검사만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은 재판장은 수사 검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증인 신청이 많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화영 재판, 김성태 재판 이런 데서 지금 피고인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자,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부르는 거예요. 자, 중앙일보가 어제 저녁부터 이걸 보도를 했는데, 전주지검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부른 사람들이 바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즉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일했던 행정관 신모 씨입니다. 지금 조국당 당직자라고 가 있습니다. 왜 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자가 문다의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이상직, 박석고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대표, 조현호 인사수석이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은 원래는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피의자 등에게 한번 와서 증인신문을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지금 검수완박 시스템 하에서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판사 앞에서 쉽게 하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함으로써 이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 전술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재판부 앞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참 문재인 정권이 이 검수완박 제도를 제도화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증인신문에 출석하라고 받은 이 출석 통보를 받은 사람은 그럼 출석할 의무가 있느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여기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주지검이 출석 통보를 한 그 전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모 씨, 지금 조국 혁신당 당직자입니다. 이 사람도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나와라. 나와라. 이 나오는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나와라. 우편물도 송달이 됐어요, 직접.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점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자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 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혐의가 확정됐나?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되었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판하기 직전에 증인신문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자는 검찰의 작전인 거죠. 이것도 일종의.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수상하죠. 이 원래는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은 그 출석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이 검수완박 제도 하에서 검찰이 재판 지연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거 확보를 위한 어떤 작전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그 출석 통보를 받은 사람은 수상하죠. 일단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방어권 보장 제도를 쓰지 않는다? 그럼 수상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월간 조선의 보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화영 1심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9년 6개월입니까?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 법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임무영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약에 이게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어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 해버리면 해당 증거를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증인신문하느라 시간을 다 쓴다. 즉 재판 지연 전술에 증거 부동의 이 작전이 쓰여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또 이와 관련해서
판사 출신 차기환 변호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이화영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이를 제출하면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니까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 절차는 재판하는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죠. 왜? 그 판사 앞에서 증인 신문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바로 채택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을 재판장이 와서 그거 좀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러버리면 그것도 재판 기일이 늘어지는 거죠. 다시 또 증거를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은 결국 문재인 정권 하에 있었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제도가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있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면 화제가 되겠죠. 나오지 않으면 아주 수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